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반떼, 신형 아반떼 가격을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현대차의 착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의 착각. 현대차가 이제는 글로벌 회사죠.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3위인가? 4위인가요? 그렇죠. 현대차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회사고 가격 정책도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부터 가격을 어마무시하게 올렸는데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렸죠. 차값을.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인데 차값이 이렇게 저렴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대차는 현대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높은 회사라도 현대차는 현대차라는 거예요. 판매량이 높으면은 고급차인가요? 그럼 도요타는 고급차인가요? 그럼 BYD는 고급차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는 여전히 현대차고, 현대차를 몰아보는 사람은 여전히 현대차스럽다라고 합니다. 그 현대차스럽다라고 하는 게 좋은 뜻은 사실 아니거든요. 만약에 같은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독일차와 현대차를 가지라고 한다면 어느 걸 가지시겠어요? 옵션이 빵빵하니까 현대차를 가지시겠어요? 세 번째, 아직 차는 사치제다. 여러분, 새로운 아반떼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에 폭스바겐, 벤츠, BM이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떤 브랜드를 갖고 싶으세요? 현대차가 아무리 옵션이 좋고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해도 여전히 현대는 현대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차가 이제 필수제가 됐지만 여전히 사치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치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더 고급차를 타고 싶어하고 더 남들에게 이 차로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욕구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옵션이 풍부한 현대차를 갖고 있는 것보다 벤츠마크 붙은 깡통을 타고 싶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아반떼 가격을 보면서 현대차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 아반떼 가격을 보면서 깡통을 기준으로 보면 2,800만 원이긴 한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아주 비싸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열받는 포인트는요, 계기판도 옵션으로 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현대가 아반떼처럼 저렴한 차를 이제 만들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저렴한 차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들긴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안 되겠어. 사기 싫으면 사지 마. 우린 이 가격 받을 거야. 이런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단종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현대차의 착각이 또 나오는데요. 여전히 현대차의 점유율은 높지만 예전에는 현대차 말고는 대안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구형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는데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큰 차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차가 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좀 작은 차를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차도 대안으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중국차가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중국차가 저렴해서예요. 중국차도 이제 현대차만큼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그래도 나는 현대차를 사고 싶은데, 조금 더 비싸도 그래도 현대차를 사고 싶은데 현대차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정말 위험한 게요, 우리가 중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컸었잖아요. 근데 요즘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어떤 것들은 한국 제품보다 더 낫지 않나요? 청소기, 로봇 청소기 이런 건 훨씬 낫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는 또 순식간이에요.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바뀐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세계적으로 현대차가 잘 나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해외에서 고전하거나 이제 기댈 곳이 국내 시장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세나 이런 거를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거나 이러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국민들이 애국심에 현대차를 사줄까요?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삼성은 흥해라 잘 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현대 흥해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중국차가 처음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걱정보다는 사람들이 중국차 많이 들어와서 현대차 가격 좀 못 올리게 해라,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정말 영석해요. 예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SM6와 말리부가 중형차 시장을 평정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말리부를 샀는데 그때 현대가 자본력으로 이제 뭐 계속 새로운 차를 출시를 하고 새로운 차를 출시하는데 가격도 잘 안 올렸어. 그래서 르노와 쉐보레의 독주를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아주 영석하게 딱 해야 되는 경계선까지만 하고 안 합니다. 그러다가 르노, 쉐보레 사건 때처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합니다. 하지만 그때랑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르노하고 쉐보레는 국내 시장에서 좀 자본력이 좀 딸렸지만 BYD는 그렇지 않거든요. 테슬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가 BYD와 테슬라를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게 소프트웨어를 현대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BYD도 현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모범 교과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끼면 되니까요. 중국이 잘하는 거 베끼면 되니까요. 저도 지금 현대차를 타고 있고 현대차를 타면서 너무 좋아요. 좋고 현대가 우리나라 기업이고 잘 되면 좋겠죠. 현대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자국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차별 없는 자국민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회사잖아요. 자국민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좀 느끼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뭐 제 전공이 아니라서 잘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나름 차에 대해서 좀 많이 알거든요. 알지만 뭐 그냥 좋아만 할 뿐 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